안녕하십니까, 고비트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아침 엄청난 하락을 보여준 비트코인.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게 트랩으로 다시 상승하는지 아니면 이제 하락세를 이어갈 건지 이 부분이실 것입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어제의 하락 캔들로 하나의 구조가 종료되었다 판단합니다. 즉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하나의 상승 추세 이후 올해 3월부터 지난주까지의 하나의 구조가 마무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신가요? 쉽게 이론과 구조를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모식도는 와이코프 가격주기 이론입니다. 와이코프 가격주기 이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추세와 범위. 추세는 상승 추세, 하방 추세, 범위는 축척과 분배로 나뉘어집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죠. 상승 추세, 하방 추세, 축척, 분배. 즉 일정 매집 구간 박스에서 가격이 상하단 테스트를 합니다. 이후 강력한 추세를 만듭니다. 상방 추세죠. 그리고 이후 다시 가격은 박스를 만들면서 상단, 하단을 테스트합니다. 이후 다시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 박스에서도 다시 한번 추세 위에 박스를 만들고 상단, 하단을 테스트합니다. 그 이후 가격을 급속도로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리디스트리뷰션, 즉 이 박스권에서는 계속 축척 구조로 해서 올라오던 박스가 여기서 디스트리뷰션, 분배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 분배의 결과로 추세가 터지고 다시 리디스트리뷰션, 하락하는 중 잠깐 매집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구조를 비트코인에 대입해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일봉 차트입니다. 어큐뮬레이션, 리어큐뮬레이션, 디스트리뷰션. 거기에 이 박스권의 크기는 놀랍게도 같은 크기입니다. 즉 이 세 개의 박스가 같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격 범위를 상단 하단을 테스트하고 올려주고 상단 하단을 테스트하고 내려주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서 인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어떤 분들은 어제의 하락이 이전처럼 트랩이다. 이제 49K의 유동성까지 확보가 되었으니 오를 거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희망사항과 분석이 믹스되지 않았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은 트랩이 아니라는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초크, CHOCH입니다. 초크가 뭐냐면은 체인지 오브 캐릭터의 약자입니다. 체인지 오브 캐릭터는 짧은 타임 프레임에서는 추세 전환 해석으로도 쓰이나 큰 구조 해석에서는 구조의 전환 때 나타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전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앞서 와이코프 구조의 순서는 추세, 박스, 추세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자, 보시죠. 추세, 그 다음에 다시 박스, 그리고 다시 추세.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 추세에서 박스로 전환될 때 이 초입 부분이 CHOCH입니다. 이 상승분이 쭉 상승 추세를 해서 고점을 맞고 다시 저점을 맞으면서 이런 박스를 형성하는 그런 변화가 오는 그게 체인지 오브 캐릭터 CHOCH입니다. 초크 발생 시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합니다. 막 상승하던 가격이 어느 일정 저항 또는 지지에 받쳐 이제는 박스권으로 변환되는 과정이기에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 초크는 구조의 후반에도 나타납니다. 구조의 후반에 나타나는 이유는 일정 기간 매집을 하였으니 그 결과가 발산되면서 큰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구조의 초반과 후미에 비슷한 볼륨의 가장 큰 거래량이 동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체인지 오브 캐릭터와 거래량, 오늘자 비트코인 차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상승, 박스, 하락. 올해 3월부터 엊그제까지의 볼륨에서 가장 큰 비슷한 거래량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크는 구조의 후반에도 나타납니다. 이전에 트랩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래량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구조의 처음과 끝단에는 초크의 파악으로 이번 하락은 3월부터 7월까지의 약 4개월간의 매집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근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근거입니다. 바로 채널입니다. 22년 11월부터 지난 주말까지
이어져 온 이 채널, 약 1년 7개월 동안 이어져 온 상승 채널이 어제의 캔들로 무너졌습니다. 이는 이때의 트랙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단순하게 채널 구조로도 지금의 하락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방을 돌파했으니 다시 리테스트하면서 채널 하단 저항을 맞고 다시 추락하는. 또한 일봉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캔들이 차트 안으로 들어왔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차트는 선형 차트, 일반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로그 차트의 추세선의 다름과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로그 차트에서도 오늘자 캔들 아니면 며칠 뒤에 캔들이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상승 채널에서의 리테스트와 분리해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근거는 월봉 차트의 채널입니다.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 캔들이 몇 달 안에 이 월봉 채널의 하단부를 터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하락해서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하든 아니면은 천천히 약간 계속 내려가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터치를 하든. 자, 결론입니다. 이번 3월부터 7월의 매집은 디스트리뷰션으로 판명이 되었고 이런 형태의 리디스트리뷰션 구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와이코프식 용어로는 오토매틱 리액션, 기술적 반등 범위의 상단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약간 뭐 이런 말 뜻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단은 어제의 하락으로 49050 달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냐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채널 하단부까지 살짝 터치를 하든 아니면 살짝 깨고 진입하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달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는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기입니다. 이 반등의 상승이 만일 59.8K까지 상승하였다 가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 다른 정보를 통해서 야, 이게 트랩이라는 게 있고 지금은 저점에서 무조건 잡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59.8K에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스토리가 고점에 물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구조가 확인되기 전까지 만일 어제 50K 이하에서 롱을 잡지 않았다면 지금은 관망하며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는 첫 기술적 반등의 고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트레이딩 방법은 59.8K 뭐 약간의 채널 안으로 좀 들어갔다. 일본 캔들이 아직 마감도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고점에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롱 포지션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이 구조의 고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테스트 중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캔들이 다시 범위 안으로 들어가서 적어도 3일 이상 캔들이 머물 때 손절가를 걸고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지 지금같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덜컹 진입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 관점은 3월부터 7월까지의 디스트리뷰션 구조 이후 리디스트리뷰션 구조가 생성 중이니 며칠 뒤 박스권 구역이 나오면 그때 과감한 박스권 매매를 하자입니다. 여러분, 박스권 매매 알고 계신가요? 만약 이런 식으로 캔들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고점에서 이 박스의 고점에서 숏, 박스의 하단에서 롱, 숏, 롱. 우리는 3월부터 7월까지의 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에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뭐 어제 비트코인을 시작한 분은 없으시겠죠. 적어도 4개월 전부터 이 구조를 확인하셨을 테고 그러시면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디서 내가 포지션을 들어갔어야 수익을 내고 어디까지 참았어야 되는지. 저는 이번에도 같은 형태의 박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박스권 매매법에 대해서 또 캔들 분석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방에 오시면은 이런 시황 내용들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하단에 제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